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아리랑 TV의 배영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장편소설 독도서는 책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자, 장편소설 독도서는 자, 표지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책 읽기에 앞서서 구호 한번 하고 가지요. 뽀빠이는 시금치, 배영수는 후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3장 독도 지킴이. 둘, 망언과 분노. 1. 준영아, 들어와서 간식 먹으렴? 어머니의 정겨운 미소를 담아 부르는 소리에 해모수가 운동을 마무리 짓는다. 예. 즐거운 대화와 웃음이 가득한 거실에서 가족은 송구영신의 회포를 잔뜩 풀어놓는다. 문득 TV로 눈을 돌린 해모수의 동공이 갑자기 확대된다. 한창 재미있게 진행되는 오락 프로의 하단 오른쪽으로부터 한 줄의 자막이 명멸의 반짝임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유도하며 왼쪽으로 사라진다. 전 일본 총리 히모토, 독도의 일본령 망언이라는 글자가 몇 번에 걸쳐 반복해서 화면을 지나가는 것이다. 준영아, 저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질문을 흘리며 해모수는 잠시 정신을 놓은 듯 초점을 잃은 눈으로 화면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오락 프로가 중단되면서 뉴스 속보를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긴장된 표정의 아나운서가 서툰 옷 매무새로 화면에 나타난다. 일본으로부터 날아든 긴급 외신입니다. 라며 인사말도 없이 거친 멘트를 뱉어낸다. 21세기의 첫날인 대망의 2000년 1월 1일 세계가 경축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던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전 일본 총리 히모토가 외신 기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모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히모토는 기자단의 번쩍이는 플래시를 받으며 독도가 일본령임을 천명한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아나운서가 급하게 멘트를 마치자마자 화면 속으로 전 일본 총리 히모토가 단상에 올라서서 좌중을 둘러보더니 곧장 웅변을 토해낸다.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는 영원한 일본의 국토임을 세계에 천명한다. 다케시마가 대일본국 영토라는 증거로서 일러 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의 문서에서 본문과 분리되어 있던 러시아 대표의 확인 서명이던 부속 문서와 일본인 거주의 증빙 사진이 있습니다. 히모토는 짧은 선언과 함께 문서의 복사본을 기자단에 돌리고는 그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떠난다. 화면이 바뀌면서 복사본과 사진이 클로즈업 된다. 독도의 서도에 3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남루한 외인 어부의 복장을 하고 어색한 눈길을 전방의 카메라로 보내고 있다. 동도를 배경으로 해서 서도의 한쪽 끝 기슭에 움막이 곧 쓰러질 듯 놓여있는 사진과 그 사진을 증거 자료로 독도의 일본국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러시아 대표 친필 서명이 쓰여진 문서가 선명히 드러난다. 이어지는 아나운서의 멘트와 기자회견 녹화 장면이 반복 방영된다. 해모수는 침통과 분노로 히모토의 망언 장면을 노려본다. 전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을 몇 차례 반복하여 보도한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 긴급 수배한 일본 정치 전문가 2명과 함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 아나운서는 히모토의 발언 의중을 캐내고 이후 새천년 한일 관계의 비전을 예측할 듯 토론의 장을 이끌어 나간다.
일본 정교의 독도망언이 2000년 새해에 되살아난 사실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난 세기의 망언들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상당한 무게의 긴장을 느끼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의 상투적인 망언들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실질의 목적을 갖고 망언을 터뜨렸을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실질의 목적이란 게 어떤 것일까요? 하며 아나운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진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그 하나가 새천년 세계 속의 국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일본이 주도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서 당면한 외교적 실익을 얻고자 함도 한 요인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 어로수역협정과 같은 외교상 어드밴티지를 얻고자 함이겠지요. 그들은 그때도 독도를 포함한 수역의 공동관리 협정을 맺음으로써 동해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지위를 세계에 어필하는 효과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일본은 집권 여당이 자국 내 정치적 계산으로 독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요. 지난 신한일협정의 배경에도 당시 집권 내각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하락하여 곧 있을 참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회유용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여 당시 IMF로 인한 경제 환란의 극복이 긴급하였던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엄청난 실익을 얻어 일본 국민의 지지율을 회복하였던 거죠. 우리 정부는 왜 그들의 망언에 반응을 못 보이는 걸까요? 저들과 같이 독도를 두고 왈가왈부하기 싫으면 일본의 섬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의 경우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자료는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 있다던데요.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 현실의 한일 관계와 세계에서의 양국의 입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전후 막강한 경제력으로 냉전 시대를 탈피한 현대의 국가 간 역학구조 논리로 볼 때 미국과 함께 정점을 이루는 초강대국의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입장에서 세계를 향한 입김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고 경제 외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실익은 집단의식으로 세뇌되어 있는 그들로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견은 존중받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교력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정부는 외교를 통해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인식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계 지도에서 동해의 명칭도 일본어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CIA, 나토, 미 태평양 사령부의 전략 지도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중대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지요. 이와 같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힘센 자의 영향력은 큰 것이 당연하지요. 일본은 지금 그들의 지위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일 차원을 통해서 경제 환란을 극복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분쟁을 피해 나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외교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물론 독도 문제를 포함한 국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서 쇠기를 박아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난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대일 차관을 하면서 야기된 독도 문제를 반추해보면 이번 경제 환란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차관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독도와 어로수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장받고자 막후 협상을 벌였는지 참으로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상대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주한 일본 대사라는 자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망언을 일삼는 사례는
정부와 정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쫓아 일본 외무성의 외교 청서와 현직 외상의 독도 일본령 망언, 일본 자위대의 가상의 점령 섬 양육 군사훈련,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의 자국의 광산업자에게 인광 채굴권을 주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본 법원의 판례 등은 독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행동을 노골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징인데, 새천년 들어 일본 정기의 사실상 실력자인 히모토의 등장은 대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미루어 짐작케 하는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경제 대국과의 독도 논쟁에서 지금으로서는 중진국의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봤자 얻을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경제 차관과 관련한 일본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히모토의 등장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입장은 어떻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일본의 표면적 침략 행위에 대해 열거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망언에 휘말려 독도가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현재 독도에는 우리나라의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등 우리가 사실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또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 일본의 분쟁화 의도에 넘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일견 소극적 자세가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지요. 즉 무대응 무대책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히모토는 현재 일본 정부의 강요도 아닌 자로서 그런 자의 발언을 우리 정부가 나선다는 것도 우습고, 만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독도 문제를 따지고 나온다면 향후 각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일본의 직간접적인 입김의 영향을 엄청나게 절감하게 되겠죠. 약소국으로서 강대국과의 국제분쟁은 엄청난 국력의 소진을 가져옵니다. 물론 한일 간의 문제만큼은 국력 이외의 다른 요소가 분쟁 및 국력의 요소로 작용하지만요. 그리고 히모토의 등장은 독도와 관련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의 입장을 전 세계에 확인시키는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일본 측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독도의 일본 영화가 절대적인 목적인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노력을 통한 사실상 매매를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동도를 일본에 넘기고 서도만을 우리가 취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영해도 지난 신한일업협정에서 한일 공동관리 수역으로 관할하도록 한 마당에 두 개의 섬을 하나씩 나눠 가지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도를 일본에 팔게 된다면 독도의 가치로 비추어 볼 때 소련이 미국에 팔아넘긴 알래스카에 못지않은 엄청난 손실을 대한민국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교청서란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책자로, 일본은 그 책을 통해 외국과의 교류관계를 밝히는데 일본이 독도의 고유 영토임을 해마다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가상의 적점령섬 양육훈련이란 일본 자위대가 동해의 한 섬을 가장하여 적이 점령한 자국의 섬을 탈환하기 위한 양육훈련인데, 이는 한국 내의 경제 환란과 일본의 경제 원조, 이어서 한일 간의 불합리한 신한일업협정 체결 직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훈련에서 지시하는 적점령섬이란 미루어 짐작컨대 러일 간의 분쟁지로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사계도서, 중국과의 분쟁지역인 생각구 열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강채굴권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례를 말씀드리자면 해방전인 1939년 일본은 독도의 인광시굴권을 일본인 2명에게 허가하였는데 이것이 해방 후인 1946년에는 다른 일본인들에게 양도되었죠. 권리를 양도받은 3명의 일본인은 1954년 히로시마 통상산업국으로부터 인광채굴 허가를 받아내어 그해 본격 시굴을 위해 독도에 접근하였으나 한국 군대의 경비 태세로 섬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광산 개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본 정부는 계속하여 광업세를 부과하고 이에 반발한 광산업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에 설정한 광업권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2년 동안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재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국의 통치권이 한국 측에 의해 배제당했다 해도 일본 국민인 원고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일본의 집요한 독도 야욕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앞서 말씀드린 적점령섬은 독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